이 저주가 들통나면 우리 모두 죽음뿐이다. 1651년 효종 2년 궁궐 바닥 아래에서 기괴한 흉물들이 발견되며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누군가 왕과 왕비를 죽이기 위해 저주를 내린 것이었죠.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에는 인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여인 소용 조씨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궁궐이 왜 피비린내에 나는 저주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한 여인의 집착이 빚어낸 비극, 그 시작은 십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30년대 후반,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인조는 심신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조씨는 빼어난 미색과 영리함으로 왕의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인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후궁의 자리에 올랐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라면 누구든 적으로 돌렸고 그 살벌한 시기의 화살은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와 그 가족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조씨는 왕의 귀에 끊임없이 독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전하의 자리를 넘보고 있사옵니다. 조씨는 인조의 의심병을 이용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신문물을 들여오며 인기를 얻자 그녀는 이를 영모의 징조라고 모함했습니다. 결국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사에서는 소용조씨가 세자의 침술사에 압력을 가해 독살했다는 설이 파다할 정도로 그녀의 개입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욕은 세자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더 잔혹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세자가 죽은 뒤 조씨는 세자빈 강씨를 제거하기 위해 끔찍한 조작을 감행합니다. 왕의 수라상에 독이 든 고기를 올리고 이를 강씨의 소행으로 몰아세운 것이죠. 인조는 눈이 멀어 며느리인 강씨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녀의 어린 아들들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조씨의 이간질로 인해 왕실의 한 가문이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혈육을 차례로 쳐냈고 궁궐 내에서 그녀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권력은 1649년 인조의 죽음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효종은 소현세자의 동생으로 조씨의 모함 때문에 형님 내외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이제 방어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인 효명옹주와 함께 궁궐 내 입지를 다지려 했었지만 효종의 냉담한 태도에 점점 궁지에 몰립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조씨는 결국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왕비의 처소 아래에 구멍을 파고 저주를 심어라. 조씨는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를 제거하기 위해 무속의 힘을 빌립니다. 그녀는 딸 효명옹주의 여종들을 동원하여 죽은 사람의 뼈나 흉물을 담은 상자를 궁궐 곳곳에 묻었습니다. 특히 왕비가 거처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저주를 내렸는데 이는 단순히 투기나 미움의 수준을 넘어 왕실 전체를 파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어두운 밤, 궁녀들이 은밀하게 땅을 파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궁궐에는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씨의 딸 효명옹주의 여종들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효종은 즉각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수색 결과 왕비의 처소 안팎에서 흉측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자 저주에 가담했던 여종들은 소용조씨의 지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을 뒤흔든 장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효종은 분노했고 신하들은 일제히 조씨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씨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입니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효종은 차마 부왕인 인조가 총애했던 후궁을 단칼에 죽이지 못하고 고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주라는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국왕에 대한 반역과 다름없는 중죄였습니다. 결국 조씨는 궁궐에서 쫓겨나 사가로 유배되었고 그녀를 따랐던 수많은 궁녀와 무속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651년 12월 효종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소용조씨에게 사약을 내려 자결하게 한 것입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궐을 호령하던 여인은 차가운 사발에 담긴 독을 마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딸 효명옹주는 자기가 박탈되어 서인으로 강등되었고
그녀의 아들들 또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거나 유배지를 전전했습니다. 가문을 세우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결국 자기 가문의 멸문지화를 불러온 셈입니다. 소영조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질투극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았던 한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남긴 저주의 흔적들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후궁의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저주나 모함이 아닌 덕과 실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조선 궁중 비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권력의 허무함과 인과응보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